저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부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문명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제가 주로 소속되어 있는 학회도 그렇고요. 소아관 운동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산화질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은 우리 혈관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금도 질문에 저기 윤석열 추천자님께서도 하시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게 당뇨에 효과가 있는 물질로 이제 여주나 돼지감제 먹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민린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냥 산화질소 자체가 그 SGLT4라고 이제 전달하는 채널을 갖다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고 그래서 그 산화질소 자체만으로도 항당뇨 효과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대사체들이 추가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워낙 많이 공부가 되어져 있고 밝혀져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나중에 필요하면 발표 이후에 미팅에서 혹시 또 말씀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력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 친구들 만나보면요. 환자 제일 많이 보는 의사가요. 어느 의사일 것 같아요? 어느 분야 의사일 것 같아요? 네, 소화기내과 의사입니다. 소화기내과 의사.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가장 환자를 많이 봐요. 근데 소화기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처럼 죽고 살고 하지는 잘 안 하죠. 네. 근데 일상적으로 많이 타입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변비입니다. 네. 변비 같은 어떤 기능적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은 우리 이제 천 대표님께서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증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염이나 장염, 이런 위장관계 같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입증이 됐는데 저는 연구자니까 과연 그게 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전부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장염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장염 모델을 만들면 이 마우스들이 설사를 하고 혈변을 봅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와요. 그 다음에 체중이 막 빠져요. 감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장염 모델을 만들고 또는 이제 세포 가지고도 같이 했고요. 장염 모델을 만들고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만드신 그 물질 자체를 직접 투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통 저희들이 논문에 쓸 때는 발효물이라고 표현하는 거, 퍼멘티드 케미스 익스트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발효만 하면 다 되냐 고추장 된장처럼 그건 아니고요. 이 발효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특허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기술을 통해서 생성되는 산화질소 및 그 대사체들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에서 그렇게 산화질소 대사체라고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질소 대사체를 투여를 했더니 이런 증상들이 감소하거나 다 좋아지더라. 라는 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우니까 제가 입증을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럼 뭔가 좋아졌는지, 왜 좋아졌는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일단은 장염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냥 설사하고 배 아프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심한 형태의 대표적 장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종신 씨 아시죠? 윤종신 씨도 크론병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크론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합성 대장염. 굉장히 심해요. 심한 사람들은 아예 대장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한 장염이 있고 그 심한 장염은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원인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아직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료제도 다양해요. 치료제도 다양하다라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뭐가
가장 좋은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다양한 치료제들을 개발을 해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좀 효과가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고 싸고 그런 좀 이왕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접근을 하는 가능하면 치료제면 더 좋겠죠. 네, 건강식품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겠고요. 그런 물질을 개발하고 증명하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우는 교수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질소를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효소로도 하고 먹어서도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장염 실험에 적용을 한 거는 아까 뭐 마늘도 있고 뭐 콩나물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그런데 그 일상적으로 우리 그 이제 일반인 민간인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위험에 좋은 물질이 뭐냐? 양배추더라고요. 그래서 양배추로 발효한 그 산화질소 대사체를 적용을 했고요. 거기에는 사실 양배추에는 다양한 생물 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타민 U라고 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예, 그 물질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이제 페놀 컴파운드, 플라보노이드, 안소시아민, 글루코시놀레이트, 아이소티오시아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실험을 할 때 제가 이제 저 대표님 만나서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궁금해요. 산화질소가 다 당연히 우리 몸에서 중요하고 역할을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정말 이 물질에 산화질소가 들어있나? 나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산화질소가 들어있으면 이게 정말 그 효과를 발휘할 만큼 들어있나? 나는 게 궁금했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세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션에 우리 신용일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겠지만 신용일 교수님이랑 그 연구자들이 이미 이거를 검진을 해서 논문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어널라이저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산화질소가 충분히 들어있다. 산화질소, 그러니까 나이트라이트는 NO2라고 해서요. 나이트라이트하고 산화질소가 충분히 들어있다. 그것도 얼마만큼? 아마존에 가면은요, 왜 검색을 하면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많은 나이트릭 옥사이드 서플리먼트를 팔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숫자를 다 안 세봤는데, 대표님께서는 1000여 개라고 하는데, 10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그 대부분이 알기닌입니다. 알기닌 또는 시트룰린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산화질소 효능이 좋다고 알려진 아마존의 제품이 네오 40이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엊그저께 이제 브라이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가 네오 40이래요. 아마존에서. 그런데 그 네오 40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얘가 산화질소를 얼마만큼 생성하냐? 비교를 했더니 농도하고 이제 마이크로몰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생성하는 산화질소 대사체가 무려 2,500배. 비교가 안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네오사십은 명함으로 먹어내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험을 한 건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를 가지고 대상용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NaNO2라는 게 소듐 나이트라이트인데요. 이건 아티피셜 나이트 옥사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아티피셜의 문제는 뭐냐? 우리 몸에 넣잖아요. 그럼 그즉시 분해가 됩니다. 그즉시 분해가 돼서 소듐 나이트라이트는 건 소듐하고 나이트라이트로 분해가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 우리가 원하는 농도로 나이트 옥사이드를 올려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분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이트라이트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거죠, 혈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부작용이 생겨요. 이 나이트라이트가 우리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산소를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경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급속하게 올라가면 얘네들이 산소 대신에 가서 결합을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메타모글로빈애미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추럴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얘네들은 대사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탄산화 물질이죠.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 얘네들이 나이트라이트를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다가 산성화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혈액이 부족한 조건, 염증이 있다든가 이렇게 나이트라이트나 나이트르 옥사이드가 필요한 조건에 가면 얘네들이 붙잡고 있던 거를 놔줍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투여를 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나이트르 옥사이드가 이렇게 증가하고 나이트라이트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절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분리가 되어서 작용을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만든 산화주수 대사체하고 아티피셜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투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효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가지고도 마찬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그냥 축약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DSS라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장염을 만들거든요. DSS라는 물질이 덱스트란 설페이트 소듐이라는 물질인데 얘네들이 넣으면 장에 문제가 있어요. 장벽에 다 문제가 생기고 혈사하고 혈변 보고 체중 감소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DSS만 투여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초록색은 DSS하고 산화주소 대사체 또는 소듐 나이트라이트 이런 걸 투여한 거예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제일 체중 감소가 심하죠. 이렇게 체중 감소가 심했고 넘어가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은 이 체중 감소가 얼마, 그 다음에 설사 얼마, 혈변 얼마 이거를 가지고 그 마우스들마다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겨서 심하면 심할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걸 합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DSS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화지수가 없는 물을 준 애들에서 가장 심한 증상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무슨 이제 흉악범 사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흔을 채취를 하잖아요. 그때 이용을 하는 게 루미놀이거든요. 루미놀 반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변에서 얘네들이 그 이제 배설한 변에서 혈액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갖다 검증을 했는데 얘네들이 가장 많은 DSS만 주는 애들이 가장 많은 혈변을 봤다. 근데 소듐 나이트라이트나 산화주수 대사체는 현저히 감소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염증이 있으면 장이 짧아져요. 염증이 있으면 장이 짧아지는데 이렇게 DSS만 준 애들이 가장 장이 짧고 이 소듐 나이트라이트 대사체 준 애들은 조금 회복 정도를 보이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거는 실제 나중에 이제 이 마우스들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장을 이제 염색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건강한 그 정상쥐거든요. 정상쥐의 장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크립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을 계속 재생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줄기세포도 들어있고 점액도 생성하는 거블리세라는 것도 있고 면역세포 생성하는 파미세라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정상으로 되어 있어야 장이 건강한 거죠. 근데 지금 DSS를 줬더니 여기 완전히 이런 구조가 무너졌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이게 보라색으로 점점점점 많이 있죠. 얘네들이 뭐냐면 염증이 생기면 염증 세포들이 저렇게 증가해서 보여요. 요거는 그냥 이걸 딱 보면은 장의 줄기세포가 망가졌고 크리트가 망가졌고 염증세포가 많이 증가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소듐 나이트라이트나 산화주수 대사체를 보니까 좀 회복이 됐죠. 얘도 조금 효과가 좀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효과가 좀 있는데 이제 단기적이고 부작용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얘랑 가장 비슷해서 가장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이거는 그 아까 그 장에 그 막에서 그 막을 보호를 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런 단백질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그걸 이제 접합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단백질인 오클루딘을 본 거예요. 오클루딘을 보니까 이게 정상에서 이렇게 잘 빨간색으로 염색이 잘 돼 있죠. 근데 얘네들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 더 얘랑 비슷하게 접합 단백질이 조금 더 회복되거나 아니면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이제 다른 접합 단백질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또는 보존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이 뮤크2라는 건 뭐냐면 점액을 그러니까 뮤진이라는 단백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점막층을 보호하는 단백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아까 크리트라는 곳에서 생기는 크리트라인은 오블리셀에서 생기는 이제 점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그 점막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들은 감소되어 있는데 그 대사체를 준 이 분에서는 정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회복되거나 보존됐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네, 요거는 이제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염증 유무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프로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항염증 사이토카인, 안티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을 그게 얼마만큼 생성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TNF 알파, 인터루킨 1베타, 그다음에 이소폴6 얘네들은 프로인플라메이토리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들이에요. 근데 뭐 이 중에서도 특히 인터루킨 6가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GSS에서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생각되어 있죠. 염증이 많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 그런데 소듐 나이트라이트나 특히 대사체 같은 경우는 얘랑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감소되더라.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안티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은 저희들이 이제 그 실험한 결과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그러면은 저거 이제 앞에서는 마우스를 가지고 했잖아요. 요거는 카코추라는 사람의 장에서 유래된 세포를 가지고 세포를 키워서 여기에다가 똑같이 그 DSS라는 물질을 주고, 그 다음에 DSS라는 물질을 주기 전에 대사체를 주거나 아니면은 DSS를 주고 대사체를 주거나 해가지고 그 효과를 똑같이 검증을 한 거예요. 효과를 똑같이 검증을 했더니 이건 아까 오클루딘 조언 이게 우리 장 이 벽을 갖다가 그 보호하고 있는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장을 보호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많아지면 장들이 튼튼해지겠죠. 그게 튼튼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 안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일부는 독소도 생성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장벽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사이사이가 약해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세포내나 혈류로 그런 어떤 그 독소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리키거든요.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그러니까 그 장벽을 시원하게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백질이 잘 생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DSS라는 물질을 주고 대사체나 소듐 나이트라이트를 줬을 때 그 효과가 뚜렷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DSS를 주기 전에 대사체나 소듐 나이트라이트를 준 거. 이거는 DSS를 준 후에 소듐 나이트라이트나 대사체를 준 건데 후에 준 게 효과가 뚜렷했고 오클루틴이나 조언 둘 다 이렇게 증가된 게 보이죠. 그래서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단백질이 많이 증가되죠. 요거는 MLP9이라고 요거는 아까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는 단백질 효소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증가되더라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앞에서 제가
그 대상용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선화제 주고 그래서 증상이 회복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장벽이 손상이 됐는데 이 타입 정션 프로테인이라는 거 참 적합다는데 얘네들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추고 해서 이런 증상들이 회복되더라. 이 세포주에서도 마찬가지. 그 파스웨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더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를 지금 당장 너무 그렇죠. 이미 임상적으로는 많이 입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전인상으로 가서 왜 그럴까를 이런 단계별로 검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포항공대 김원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강의 잘 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양배추 발효 물질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그런 데 보면 염증성 장질환이든 류마티스든 하여튼 여러 가지 염증이 수반된 질환들에서는 국소적으로 나이트로 옥사이드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또 그런 셀에 데미지를 주고 또 염증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걔네들은 INS에서 나오는 NO 물질들이지만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는 쪽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런 산수 대사체를 거꾸로 공격을 해주면 그런 염증이 완화된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좀 상반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작용하는 세포들이 다르고, 네, 작용 기전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노스가 주로 생성되는 세포들은 염증성 세포들에서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염증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제 마크로페지라든가, 예, 그런 어떤 염증성 아니면 마스트셀 같은 거에서 그런 아이노스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생성을 하고 그런 아이노스가 하는 역할은 사실은 아이노스가 증가를 하는 역할 역시 그런 엔도톡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해로운 박테리아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증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거기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증가를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어떤 염증을 유발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보는 관점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